신일섭 소장이 포착한 이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공개합니다. 끝없는 불황에 비상경영을 선포한 석유화학사들이 2분기 흑자 전환이 전망됐습니다. 본격적인 회복세를 장담하긴 어렵지만 바닥 국면을 지나서 점진적인 회복세가 나타날 것이라는 분석인데요. 중국의 이구환신 정책으로 내구재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감 덕분입니다. 다만 중국의 수요 증가세가 둔화하고 있어서 기대감이 과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석유화학 관련 기업들 정말 저점이 끝날 걸까요? 앞으로의 방향성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포착한 이슈는 바로 석유화학 관련 종목들인데, 자, 저는 신 소장님이 석유화학 쪽 가져와셔서 좀 의외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 그거죠. 정말 이런 경기 민감주는 네. 만약에 저점에 정말 잡는다고 하면은 엔비디아만한 상승률이 나오거든요. 속 편하게 진짜로. 가져갈 수 있죠. 속이 편하진 않은데 왜냐면 이걸 갖고 있는데 시점을 잘못 잡으면 지금같이 뭐 반도체나 이런 거 날아가는데 완전 소외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눈초리도 왜 너는 거기 있냐 바보니 이런 얘기까지. 너무나 물론 그런 친구가 평생 성공하지 않아요. 그게 뭐 무시하셔도 되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NCC를 갖고 있는 나프타 크래커 센터를 갖고 있는 네. 그 원유를 들여다가 또 나프타를 정유사에서 나프타만 빼주면 석유화학회에서 나프타를 따로 끓이죠. 나프타 크래커 센터라고 하는데 그걸 갖고 있는 업체가 LG화학, 하나솔루션, 롯데케미칼, 대한유화예요. 금호석유화학은 그게 없고요. 근데 지금 대한유화 그리고 LG화학, 그다음에 하나솔루션, 연봉으로 보시면 연봉을 자주는 안 보도 되는데 이런 경기 민감주는 한 번씩 보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저점을 잡으면 진짜 엔비디아만한 상승률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세 개 종목이 전부 다 20년 선에 걸쳐 있는데 20년 선이요? 이건 하나솔루션이고요. 네. 왜 중요하냐면 2008년 금융 위기 때, 2020년 코로나 위기 때 보세요. 그런 결정적인 10년마다 오는 블랙스완급 사태에서도 20년 선을 지켜낸단 말이죠. 맞고 올라오는군요. 그쵸. 20년 선을. 그럼 지금이 2008년 세계금융 서브프라임 사태, 2020년 코로나 사태보다 지금이 위험하다고 생각한다면 그걸 저점으로 생각 안 할 것이고 만약에 그런 사태에 비해서 지금이 그런 사태 정도야? 그게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이거는 말 그대로 엔비디아급 상승률을 기록할 수 있는 인생 최고의 기회인 것이죠. 베스트 타이밍이다. 대한유화도 마찬가지죠. 네. 2020년 코로나 위기 때도 20년 선이 안 깨졌습니다. 지금 20년 선이죠. 그렇죠? 이런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LG화학도 보세요. 2020년 코로나 위기 때도 거기만 정확하죠? 20년 선? 그러게요. 자로 근 듯이 여기도 지금 마찬가지죠.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 제일 NCC가 큰 롯데케미칼만 20년 선이 붕괴됐습니다. 깨졌네요. 2008년 세계금융위기와 2020년 코로나 위기 때도 깨지지 않았던 이런 경우에는 비즈니스 모델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롯데케미칼은 조금 예외가 되겠지만 NCC 업체 4개 중에 3개가 이런 금융위기라든가 코로나 같은 예상하지 못한 질병 사태에도 깨지 않았던 역사적인 저점 라인에 와 있다는 거예요. 네. 그거를 만약 포착해서 공략을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정말 그게 성공한다면 이거는 조선, 화학, 철강 이런 거는 인생에서 한 2번 정도만 먹으면 그렇죠? 주식 시장을 떠날 수 있을 정도의 수익이 나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시장에서 뭐 석유화학 업종이 지금 안 좋다, 실적에 대한 좀 두려움이 있다. 뭐 신용평가사에서는 지금 뭐 신용등급 내린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오히려 길게 연 차트로 보면 오히려 지금이 저점일 수 있다라는 포인트를 한번 확인했네요.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관련해서 석유화학주들의 최근의 주가 흐름은 어떤지 단기적으로는 일단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별 앵커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석유화학 관련 기업들의 최근 흐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석유화학 관련 기업들 어제 강한 상승을 보였던 기업도 있고요. 추세적으로 하락세를 지속하는 기업들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석유화학 관련 기업인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전일 0.1%가량 쉬어가는 움직임이 나타났었는데요. 석유화학 부분이 2개 분기 만에 다시금 흑자로 돌아설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최근 추세를 본다면 괜찮습니다. 5일선 위에서 움직임
단기적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만 61선과 121선은 지속적으로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는 점, 우하향 추세를 지속하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단기적으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데 어제는 0.7%가량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다운사이클을 탈피하기 위해서 신사업에 진출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만 여전히 주가는 좀 행보 양상 그리고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하락 기조를 좀 이어가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같은 경우에 전일 반짝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4.6%가량 오름세가 확인이 됐는데요. 황화 리튬 증설로 인해서 3분기 매출이 본격화될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왔고요. 어제 금호석유가 7% 이상의 강한 상승을 보였다는 점도 특징적입니다. 금호석유 역시나 타이어 매출이라던가 아니면 고무장갑 원료의 매출로 인해서 실적이 개선될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증권가에서도 최근에 긍정적인 리포트를 내놓으면서 7.6%가량의 강한 반등이 나온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만 석유화학 관련 기업들 업황 자체는 아직은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정말 옥석 가리기를 잘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떠한 종목은 전문가들이 보고 있을까요? 지금 알아보겠습니다. 자, 석유화학 관련주들의 흐름을 좀 체크를 해봤고요. 자, 신입사 소장과 그럼 종목을 골라볼 텐데 처음에 석유화학주 주셨을 때 저는 업황이 이렇게 안 좋은데 이게 그냥 가능한가라고 반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장기적인 차트, 연 차트 20년 선을 인생에서 한번 중요한 보자. 순간에는 한 번씩 들여다볼 필요가 그러니까요. 있죠. 네. 어떤 종목 보실 거예요, 그래서? 금호석유입니다. 금호석유 어제 왜 이렇게 올랐어요? 아까 전에 4개 말씀드린 거는 다 NCC를 네네. 갖고 있다고 했죠. 정유회사에서 원유를 끓여서 나오는 것 중에 나프타를 석유화학회사에 넘겨주면 나프타를 또 끓입니다. 석유화학회사에서. 그걸 끓이면 이제 에틸렌, 프로필렌, 부타디엔, BTX 이렇게 나오죠. 네네. 그 부타디엔을 받아서 다시 합성고무로 만드는 역할이 금호석유예요. 금호석유는 가마솥이 없는 회사죠. 근데 앞단에 있는 가마솥이 있는 회사에서 주로 뽑아져 나오는 게 에틸렌이죠. 그래서 우리가 석유화학의 주요 지표로 볼 때 에틸렌 스프레드가 늘었느냐, 줄었느냐 이 얘기를 하죠. 에틸렌에서 나프타 가격을 뺀 게 에틸렌 스프레드입니다. 그게 넓어져야 커져야 스프레드가 석유화학 업황이 좋다고 보통 해석을 하죠. 근데 그거는 이제 범용 제품입니다. 중국에서도 그런 NCC들을 많이 깔아서 중국에서 싼 것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알리테무가 많이 생겨서 우리가 네이버가 어려운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쵸. 그런데 이제 금호석유는 뒤에 조금 스페셜티를 만드니까 여기서 해자가 조금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전에 기술적인 모습은 똑같습니다. 네네. 2008년 세계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 위기 때도 20년선에서 지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10년마다 오는 위기보다 지금이 안 힘들다고 생각하면 그런 분들에게는 금호석유가 지금 인생에서 몇 안 되는 기회겠죠. 아무리 100세를 산다고 해도 주식의 기한이 0세부터 시작하지 않기 때문에 10년마다 한 번씩 옵니다. 그래서 지금 2010년에 한 번 크게 왔고요. 네. 2020년에 크게 한 번 기회가 왔고요. 지금 약간 머리를 들이미는 모양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솔루션 스타일앤 부타디엔 고무라고 SSBR 원래는 SBR인데 여기 S가 하나 더 붙었죠. 이게 이제 전기차용 타이어에 들어가는 합성 고무입니다. 근데 요거 가격이 지금 오르고 있어요. 이게 왜 오르고 있냐면은 그 전기차 타이어 수요가 있어서 오르는 것도 있고 그리고 지금 천연 고무 가격이 오르고 있거든요. 천연 고무 가격이. 이거 나갈 수도 있는데 천연 고무 가격이 오르면 합성 고무 가격이 오르게 돼 있습니다. 네. 이게 천연 고무 가격이고요. 천연 고무 가격 올랐다가 조금 빠지는데 스티리엔 부타디엔이라던가 부타디엔 고무는 계속해서 더 오르고 있어요. 있네요. 떨어지지 않고 있죠. 이거는 전기차 수요가 받쳐준다는 거예요. 아까 그 논리는 뭐냐면 그거예요. 우리가 목화솜으로 만드는 면 가격이 오르면 면 100% 옷이 줄어들고 나일론 함유된 옷이 늘어납니다. 그쵸. 왜냐하면 면의 대체제이기 때문이죠. 천연 고무 가격이 오르면 당연히 합성 고무 가격도 올라요. 그 기본적인 원리 플러스 전기차 수요가 있기 때문에 부타디엔 고무의 가격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기서 스프레드가 많이 남는 거죠. 무슨 스프레드요? 이 나프타 크래커 센터에서 끓여서 나오는 부타디엔을 받은 그 가격보다 파는 SSBR이나 SBR의 가격이 높은 거죠. 더 높게 팔 수 있는 거죠. 금호석유 마진 입장에서는. 남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NCC를 가진 업체보다 훨씬 더 좋은 지금 상황인 것이고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천연 고무 가격은 3년 내 최대치가 지금 찍히고 있고요. 태국은 무려 12년 만에 최대치가 찍히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기후도 안 좋고 인력도 코로나 때문에 많이 빠져나갔고 그런 것 때문에 심지를 못했대요. 지금 우크라이나도 전쟁 나서 많이 못 심어서 그 뒤가 걱정되고 있잖아요. 그쵸. 미리. 지금 여기도 천연 고무는 한 번 심으면 7년 정도 자라야 성인 나무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기를 놓쳐버렸죠. 그러니까 천연 고무 가격은 앞으로도 꽤 상승을 할 올라갈 겁니다. 거다. 고무 가격은.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합성 고무를 밀어내는 그 동인이 있는데 전기차 수요는 폭발하고 있죠. 니오가 이긴지 리비안이 이기는지 테슬라가 이기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전기차 큰 파이만 올라가면 되는 그쵸. 거죠. 알겠습니다. 자, 금호석유 어쨌든 뭐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전반적인 경기 사이클을 큰 시각으로 봤을 때 지금이 뭐 예전의 그런 위기 때보다 심각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무조건 지금 들어갈 수 있을 만한 그런 기회라고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는 10배 나왔습니다. 그쵸. 그때 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금호석유 맞고 그러면 이제 주식와이프 파트너님은 어떤 거 보세요? 화학 쪽. 저는 이제 작년보다 올해가 좋고 올해보다 내년이 기대가 되는 네, 그 정밀화학 쪽으로 좀 찾아왔는데요. 네. 화학 쪽 종목들이 좋은 종목을 저는 좀 많이 찾고 싶은데 대다수 종목들이 하락세여서 네, 종목을 시스템은 찾기가 안 좋아요. 너무 어려웠습니다. 제가 네. 좋은 거 뺏어갔어요. 그래서 사실 화학주 하면은 과거의 차화정의 그 영광을 잊지 못해서 아, 예. 그래도 화학주가 한 번씩은 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보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에는 또 실적 장세이기도 하고 저PBR 관련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이 올라가는 또 대형주 위주 장세이기 때문에 KCC 같은 경우에는 그에 다 KCC? 한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KCC는 사업 부분이 총 3가지로 나뉜다고 네. 볼 수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페인트 쪽, 도료 사업 부분이랑 건자재 그리고 실리콘 쪽을 이제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그래도 상당히 실적이 이제 경기가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경기 네네. 완전 이제 침체됐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방할 수 있었던 게 조선 섹터가 지금 슈퍼사이클이죠. 근데 조선 쪽에도 선박을 이제 페인트하는 쪽에 도료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5년마다 항상 이제 재도장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이제 슈퍼사이클의 수혜를 받으면서 그나마 실적으로 선방을 해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사실 작년에 반도체도 감산할 정도로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실리콘 사업 부문 자체가 좋지가 않았어요. 근데 올해부터 아까 그 원자재 쪽 가격 반등 말씀하셨는데 실리콘 쪽이 지금 가격 반등을 하고 있어서 올해부터 지금 서서히 실리콘 쪽 그 사업 부분이 살아나고 있거든요. 안 그래도 이 기업이 글로벌 실리콘 생산업체 그 글로벌 3위 업체를 인수를 해서 지금 파이가 좀 더 크게 나오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그런 원자재 가격 반등과 함께 실리콘 쪽 관련 수혜를 좀 기대해 본다면 KCC 지금 현재 시점에서 적어도 이제 2021년도 구간대까지 올라온다 친다면은 38만 원 선 정도까지는 목표가 올해는 좀 잡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KCC 주식와이프 파트너는 안정적인 종목 골라오셨네요. KCC 까지 석유화학주들 하나씩 확인을 해봤으니까요. 빅사이클로 좀 시클리컬 업종 크게 생각을 해보시면 투자의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슈레이더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좋은 전략 또 종목까지 알려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고생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